7번째 강연.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이버의 하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네이버에서 이제 오픈스택 그리고 셉 쪽 담당하고 있는 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셉 스토리지를 저희 파스 시스템에서 연동해서 서비스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저희 조직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이 파스라고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내에는 다양한 그런 사내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컴퓨터 자원이나 이런 시큐리티 그리고 툴, 개발자 툴이라고 하면 제킨스라든지 일라스트처럼 있더라고 하면 그런 것도 제공해주는 팀들, 이런 것들이 근데 기존에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독립적인 팀에서 제공을 하고 독립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 상당히 연동을 하는데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서 컴퓨팅 프로비저닝을 어떤 플랫폼에서 하고 다른 플랫폼에 있는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서 저희 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인하우스 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파스타라는 이름의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파스타 프로젝트를 릴리즈를 했고, 사내에 퍼져 있던 다양한 이 플랫폼 기능들에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기를 시작했고, 이 내용은 작년 오픈스택 데이에 저희 네이버에서 민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최종적인 모습을 보자고 하면 저희 인하우스 파스 시스템에 올라가는 플랫폼들을 전체를 컨테이너화 해서 올리자, 그래서 컨테이너로 돌리자라고 하는 이런 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이제 달려가다 보니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나눠보면 스테이트리스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스테이트풀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컨테이너,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미션은 여기에 스테이트풀한 컨테이너들을 제공하기 위한 퍼스널 툴을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해서 이 컨테이너에 퍼스널 볼륨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왜 스텝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이런 블록 스토리지 혹은 퍼스널 볼륨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런 앞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트롱 퍼스턴시 컨셉을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예전부터 이 스텝 같은 경우는 블락이나 빨스템 지원하는 부분에서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분산 스토리지에 비해서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도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신더의 백엔드 스토리지가 먼저 스텝이 도입됐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빅토처럼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것도 블록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대한 이 에코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오픈스택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이 셉이라는 프로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시대로 많이 넘어오면서 오픈스택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부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진영에서 상당히 많이 서포트를 하기 위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루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셋파드를 제공하는 그 외에 이제 도커 쪽에서도 컨테이너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플러그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리눅스 커널 소스에 이제 이 셋의 RBD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눅스 커널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이 스텝에 대한 RBD 터널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스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터널 마운트 하는 거고, 터널 마운트 하는 것도 기존의 마운트에서 옵션 -T에 스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마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RBD 커널 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리눅스 커널과 공통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파스 저희 시스템 내에 이 셋을 저희가 파스 형태로 이제 저희도 통합을 시켰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동작을 할 때 저희 셋을 같이 연동을 해서 적용된 플랫폼들이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 프로비저닝하는 플랫폼이 이 도커스토어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용자가 이제 자신의 어떤 도커 서비스를 생성할 때 저희의 셋 볼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징키스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빌드 올릴 때 생성된 그런 바이너리 사이즈가 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노드와 원 노드 아키텍처가 있는데, 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로컬에 빠른 SSD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원 노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셉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좀 연동이 되어 있고,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인데 이쪽에서도 보면 딥 스토리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셋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완료했고, 이 부분도 이제 리얼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DB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 플랫폼에서도 셋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들이 진행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연동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서비스 유스케이스 첫 번째로 이제 서비스 생성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개별 개발자가 이 파스타라고 하는 저희 파스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키스톤을 통해서 이런 파스 시스템을 인증을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인증을 권한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타에서 직접 자기가 생성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그 젠킨스라고 하든지 일라스틱서치 같은 서비스에 대한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이제 컨테이너 생성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도커 레지스트를 가서 이미 다운로드 받고 컨테이너 생성하는 부분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도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그 셋 그리고 신더와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커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도커 플러그인에서 요청을 받아서 신더 쪽으로 볼륨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신더는 한 번 더 인증 권한 받아오고요. 여기에 이제 셋에 직접 연결해서 볼륨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다시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받으면 도커 플러그인에서는 어태치를 다시 한번 스텝 쪽으로 날리고, 어태치가 이제 RBD 맵 형태로 어태치가 되면 그 위에 맥발 시스템이나 마운트를 해서 실제 컨테이너로 올리는 부분들이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유스케이스, 다른 플랫폼들과 연동돼서 저희가 셋을 제공하고 있는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셋 UI, 이 UI 화면 실제로 저희 파스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개별 개발자가 직접 셋 볼륨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스케이스를 지원하는 이유는 개별 개발자가 어떤 서비스 생성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도커 개발 환경에서 볼륨을 사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화면을 만들었고, 이 화면에서는 볼륨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든지 쿼터 정도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셉 CLI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PM이나 VM 환경에서 개발자들 직접 테스트를 하다가 부족한 익스터널 디스크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제 셋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있는 셋 컴포넌트는 당연히 다른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 노드를 저희는 5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본 노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DB를 백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노드에서 이 백업을 할 때 하나의 노드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백업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한 대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3개의 노드에서 컬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개 원노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MGR 같은 경우에는 그 루미너스 버전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MGR은 액티브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셀파일 스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MDS를 5개 띄워서 구성을 하고 있고, MDS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MDS, 액티브 MDS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액티브 2대 동작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2대가 핫스탠바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가 플로팅 스탠바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OST 부분인데, OST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컨트롤러와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셀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제 공룡 클러스터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프 OST 디스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도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루미노스 이전 버전에서는 크러쉬 맵을 직접 게스를 한 다음에 디컴파일하고 에디트를 해서 컴파일한 뒤에 인젝션을 하는 식으로 해야 이런 그 크러쉬 맵들을 원하는 그룹으로 지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루미너스 버전 이후부터는 디바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OST별로 어떤 논리적인 그룹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OST는 어떤 디바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녀석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 풀을 생성을 할 때 이 풀을 만드는 데 속하는 OST들은 이런 디바이스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포함이 될까요? 라는 걸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논리적인 그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끝에 보시는 이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하이브리드 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는 어떤 서비스에서는 자체적인 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서버들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렉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어떤 서비스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 풀에 이 가지고 계시는 디스크를 활용해서 OST를 띄우고 싶은 생각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쪽에 저희 셉을 설치를 해서 셉 OST 모듈을 설치를 해서 저희 쪽에 풀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도 테스트 용도로 빠르게 이제 셉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룹핑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 파스 시스템 내에서 셉을 다른 파스 플랫폼들과 연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운영을 해오다가 발생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6가지 뽑은 것은 특별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어서 추려봤고요. 첫 번째가 이 멀티맵 볼륨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컨테이너는 이커머를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 호스트가 내려가게 되면 해당 호스트에 떠있는 컨테이너들이 다른 쪽으로 그레인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들을 서비스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른 호스트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 볼륨 매핑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쪽에서 떠서 볼륨이 매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애 상황에서 다른 쪽에 뜬 컨테이너가 볼륨을 물고 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멀티맵을 허용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행위나 네트워크 단절 등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 저희가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떤 볼륨 플러그인에서 이 맵을 정상적으로 풀지 못한다든지 해당 호스트가 정상화됐을 때 다시 그대로 맵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들이 발생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 내의 어떤 네트워크 순환이나 그런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범위에서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다른 쪽으로 막 터져나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볼륨 맵이 많이 돼 있는 그런 호스트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맵과 언맵 이런 작업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멀티맵 이슈들이 저희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셉단에서 물론 이제 볼륨 클라이언트나 볼륨 플러그인이나 이런 쪽에서 막을 수 있지만 셉단에서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셉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셉 OSD 블랙리스트 애드를 하게 되면 해당 클라이언트 IP에 대한 호스트가 되겠죠. 호스트의 IP에 대한 커넥션을 전체를 블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애드 블랙리스트를 등록하는 순간 해당 호스트에 있는 모든 맵된 커넥션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영상 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드레인을 시키거나 셧다운을 시키는 상황에서 이런 이 블랙리스트 애드를 통해서 멀티맵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호스트에서 셉 커먼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해당 커맨드를 날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람다라고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펑셔널 서비스 기능인데요. 여기에 저희 셉 커먼 패키지를 설치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 람다 액션을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맵 볼륨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셋 스테이터스 쿼리를 한번 보면 이 와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실제로 맵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맵이 와처가 있는 볼륨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의도치 않은 멀티 맵된 볼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한 개 이상이 떴을 때 알람 받아서 수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셉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시간에 다운타임 잡아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롤링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셉 자체에서는 이런 롤링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수월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정책을 이 셉과 오픈스택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셉 같은 경우에는 헬캐스 버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스택에 대해서는 어떤 매 릴리즈가 나오는 버전마다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카타 버전 그리고 셉 같은 경우에는 루미너스 헬캐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루미너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보시면 12.2.4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12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이저 버전이 되고 그 뒤에 2라고 붙은 게 그 실제 스테이블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0, 1 이런 것들은 디벨로퍼 버전이기 때문에 2.0 버전을 사용을 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통은 저희가 2.3, 3, 4 이 정도 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2.2.0 버전이 나오면 그 위에 픽스되는 버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0, 1, 2까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픽스가 완료된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루미너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12.2.3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버전에서는 셉 파일 스템이 프로덕션 레디로 처음 이제 릴리즈가 되다 보니까 2.3에서 4로 넘어가는데 그 버그 픽스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 3로 업그레이드 했다가 한 번 더 4로 다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준비를 할 때 많은 부분 당연히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툴이 상당히 유용해서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셉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V스타트라는 툴을 보면 그 이제 싱글로 자기가 그 개인이 셉 클론을 떠서 그 소스 안에서 빌드를 하고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실제로 데몬들을 싱글한 그 머신에서 띄워볼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최신의 이미지를 받아서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볼 때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셉 앤서블 같은 경우는 셉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메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저희가 셉 앤서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셉의 어떤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 셉 앤서블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븐서블인데 이 플레이북을 최신의 버전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븐서블 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저희 배포는 이제 콜라 프로젝트, 오프셋 콜라 프로젝트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콜라 프로젝트는 밑에 이 제가 그림을 넣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월달, 올해 6월달 머지된 내용이거든요. 블루스토어 기능이 올해 6월에 머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버전 따라가는 부분이 느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를 직접적으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된 내용을 그 플레이북 형태로 저희가 다시 재작성을 해서 그 재작성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콜라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콜라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어떤 OST의 스테이터스의 어떤 체크를 통해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저희가 콜라 쪽에서 사용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던 부분들이 보시는 내용인데 하나의 OST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음 OST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OST가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 스테이터스가 원인 상태에서 다시 오케이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셋 자체에서는 이게 다운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아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커버리나 백필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으로 그 부분을 막아주고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뒤에 다시 풀어주는 부분들을 추가를 했고 그 뒤에 디플로이를 하나씩 하면서 이런 헬스 체크를 하는 부분들을 소스에 넣어서 실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 버전에서 커스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컨피그레이션들이 있으면 새로운 버전에서 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그 영향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제가 넣은 부분, 기본 리포트 인터벌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이 부분이 루미너스에서 새롭게 적용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mon OST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짧게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할 때 이 새로 추가된 이 컨피그레이션의 디폴트 값이 300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서 OST 플래핑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충분히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져가는 컨피그레이션들은 충분한 테스트를 해서 의미 없이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이 없도록 해야 업그레이드에 진행이 됐다는 부분들이 새로 있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이슈 세 번째만 완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셋 클러스터가 아무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나가는 아이오 쪽이 다 블락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러한 로그들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무한 리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나가는 I/O를 클라이언트 셉에서 받고 있고 그래서 계속 웨이트 I/O가 늘어나면서 페이지들을 처리를 못하고 웨이트 I/O가 늘어나고 그래서 시스템 행까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끊어주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버그 리포팅을 했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 리커넥을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쪽에서 즉각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답이 없다. 리부팅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립셋이 계속해서 커넥션 요청을 하기 때문에 리부팅밖에 없다. 근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풀펄스 언맵이라고 하는 기능을 현재 개발하고 있어 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루프, 아까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의 루프 프로젝트의 URL을 던져주면서 여기도 봐, 이런 동일한 이슈가 있어 라고 던져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해결하고 있는 방법은 펄스 언맵만 지원을 하고 풀펄스 언맵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때 적용할게 라고 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RBD 맵이 아니라 RBD 디바이스에 직접 애드를 함으로써 RBD 커널 맵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RBD 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때 OST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는 옵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커 플러그인
개발했던 도커 플러그인이나 이런 CLI에서 이 기존의 RBD 맵을 사용해서 맵을 하던 부분을 전체로 이제 그 RBD 커널 디바이스를 애드를 하는 식으로 다 변경을 했고요. 그때 OSD 이런 리퀘스트 타임아웃 옵션을 적용을 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는 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시간 그래서 근데 이런 기능을 적용을 했더니 크게 발생했던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봤더니 이 맵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키링 자체가 클라이언트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RBD 맵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 분석을 했을 때 KUTL이라고 하는 리눅스 C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애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도 그 부분을 동일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여기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레이저 넘버로 맵이 되는데 레이저 넘버 자체가 다양하게 붙는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디렉토리 아래에 애드 부분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그 리눅스 커널을 확인했더니 싱글 메이저를 사용하는 게 이제 디폴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4.11부터가 바뀌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싱글 메이저 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는 이제 스크럽이랑 딥 스크럽 이슈들이 있는데요. 딥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스텝 스토리지에서도 상당히 예전부터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리포트가 되어 왔었고 이 부분들을 스케줄링하는 게 상당히 퍼포먼스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셉의 디폴트 설정을 따라간다면 막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슬로우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슬로우 리퀘스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I/O가 블락이 되고 있다는 의미 때문에 상당히 그 I/O에서 I/O가 느려지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딥 스크럽을 동시에 40개를 돌렸을 때 이쪽에 노란 쪽에서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전체 PG 개수고요. 그때의 리드 디스크 성능을 봤더니 한 셉에서 제공한 성능을 보면 600MB/s 정도의 푸시 나오고 상당히 많은 디스크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하나만 계속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리드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할 때 중요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크 링 사이즈와 그 청크 렉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PG 단위로 스크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딥 스크럽을 할 때 어떤 청크 수가 디폴트 값은 이 민 값을 봅니다. 그거를 1로 최소로 줄이고 돌아가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스크럽 되는 오브젝트 수를 최소로 줄이는 옵션들을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후에 이제 슬로우 리퀘스트 같은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RBD 이미지 복구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복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5개의 모노드로 저희가 포럼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2개까지는 죽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3개가 죽게 되면 이제 과반이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I/O에는 영향이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클러스터 맵에 대한 정보들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OSD하고 직접 커넥션 면에서 I/O를 일으키기 때문에 몸 자체가 다 죽었다라고 해서 I/O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한사항은 이 당시에 몸도 죽고 OSD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I/O는 블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근데 이제 온이 죽었으면 다른 셋-S라든지 RBD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몸 백업을 통해서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개까지 죽은 경우에는 백업본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세 개가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몸맵을 다운을 받아서 몸맵에 있는 그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노드를 제거를 하고 하나의 노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해당 클러스터에 인젝션을 시키면 해당 클러스터는 다시 이 몸맵이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개가 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모노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몸맵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몸 하나를 띄운 뒤에는 당연히 폴라를 통해서 다시 5개로 배포하는 작업을 다시 해주고 있긴 한데, 빠르게 복구는 가능하다. 그럼 다 죽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백업본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몸 백업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노드에서 로컬로 하나 백업을 받고 있고요. 그 뒤에는 로컬 백업이 완료가 되면 리모트로 또 다른 셀 클러스터에 해당 레벨 DB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레벨 DB의 이쪽 위치에 가서 보시면 이 키링이랑 백엔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스토어 DB 쪽 아래 디렉토리에 보면 레벨 DB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를 백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컴피그나 크러시맵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주기는 하루에 2회씩 2대의 노드에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보관 주기는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몬에서 그대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에서 다운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5개의 몬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처음에 그 장비 때문에 너무 시간 관련 그 부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나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하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